자, 봅시다. 얘가 수렴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 나오면 꼭 리미트 a에는 0이다를 먼저 써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급수가 무한합이 수렴한다고 나오면 리미트 an, 얘가 an이야. 리미트 n분의 an 마이너스 3이 0이다부터 항상 적어놓고 가는 겁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근데 수렴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못 적는 경우가 뭐냐면 요놈이 5다 이렇게 나오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하면 우리가 이 식을 많이 쓰는 편인데 급수가 5다 가면 그 수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5만 생각나는 거야. 알았어요? 급수가 5든 3이든 뭐든 간에 일단 수렴한다 값이 있으면 일반항이 0이다부터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얘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n분의 an이 3이야.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어내? n분의 an을 만들자 이거죠. 알겠죠? 그러면 분모 차수가 이렇게 되니까 n을 한 번 더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n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분모는 n분의 an만 남았으니까 3이 남았고 n분의 n 플러스 1은 1이니까요. 왼쪽 위에는 분자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고 없으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문제가 없어요. 조사해라. 이래 나오네. 조사해라. 자, 일반항이 3이니까 얘는 할 필요 없고 얘도 할 필요 없고 얘는 얼마입니까? 지금 뭐하는 중이야? 리미트 an 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얘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얘도 할 필요 없고 얘는 0이니까 해봐야 되겠고 얘는 1이니까 뭐야 할 필요가 없네요. 처음 느끼 없네.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은 조사를 진행을 더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4번이 된다가 아니라 진행은 더 해봐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일반항이 0이 되니까 SN을 구해서 리미트 붙여라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얘를 발산함을 보이시오. 주어진 N은 뭐가 됩니까? 1, 3, 4, 5, 6. 뭐지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하네. 여기가 지금 분자가 2일 것 같아요. 분모는 얼마일 것 같나요? 50 커지나요? 2가 되네요. 그러지? 그럼 분자는 1씩 커지니까 분자는 n 플러스 1이고요. 분모는 5씩 커지니까 5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리미트를 붙였더니 5분의 1이 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뭐 여백에다 하나 적어보면 보통 우리가 리미트 an이 0이 되는데 발산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뭐 4분의 1 느낌이 들어오니까 뭐 얘가 1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5분의 1 이런 수입니다. 지금 됐어요? 얘를 다 더해버려요. 더하면 일반항 뭐가 되죠? 지금 n분의 1이 되겠죠? 얘를 우리가 첫 번째로 리미트 일반항 an을 봤더니 n분의 1이 되니까 0이 됐어. 오케이. 수렴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지. 수렴할 수가 있다. 수렴한다 하면 틀립니다. 수렴도 할 수 있고 발산하는 게 수렴한다 해도 거짓이고 발산한다 해도 거짓입니다. 여기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얘 두 개를 묶으면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네요. 4분의 1이 작잖아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어요? 마찬가지로 또 뒤에 4개를 얘를 4개입니다. 5, 6, 7, 8을 8분의 1을 적는다 이거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8개를 16분의 1로 적으면 얘네들 가로친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지?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한대보다 더 크다가 되네요. 됐어요? 결론적으로 발산한다. 이런 흐름입니다. 소설하면 이렇게 소설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혹 리미트 A인이 0은 되지만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는 급수의 흐름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 두 번째는 급수의 성질. 수렴하면 SP라고 하면 뭐 상수는 나왔고 합차는 있는데 곱하고 나누기가 없네요. 곱하기 나누기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니까 없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없다는 것은 안 되니까 없겠다. 급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곱하고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등비급수입니다. 등비수열의 급수 이래 되겠어요. 등비수열의 급수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적어줄게요. 자, 우리는 지금 등비수열. 첫 번째 우리가 등비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 간에 급수는 당연히 뭐부터 한다? 리미트 일반항부터 극한을 구한다 이 말이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0이 돼야겠죠. 일단 0이 돼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 아니야. 맞나요? 얘가 0이 되려면 R이 얼마야 됩니까? R이 1보다 작아야 되나요? 맞습니까? R이 1이 되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네. 뭐 할 필요도 없네. 따지고 보면 그럼 끝났네. R이 1보다 작아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이제 SN을 가볼게요. SN 한번 적고 갈게요. 등비수열의 SN은 자 R이 1보다 작을 때만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다 한번 적어볼게요. R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요게 합이죠. 단 얘가 R이 1이 아닐 때죠. 그치? R이 1이면 SN은 NA가 되겠죠. R이 1이면 NA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SN을 구해보면 R에 대해서 얘기가 분명 등장하겠죠. 위에서 우리는 일반항부터 조사했으니까 R이 1보다 무조건 작아야 0이 되겠죠. A가 당연히 A는 0이 아닌 조건에서만 얘기를 하겠죠. 지금 여기만 얘기할 건데 요걸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면 자 리미트 SN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 하면 첫 번째 R이 1보다 크면 R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얘가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상수 무한대를 뺐으니까 얘는 어차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나오겠죠. 플러스 아니면 무한대 둘 다 나온 진동이 아니야. 플러스 무한대면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나올 거야. 여기 줄까요? 그래서 발산이고 두 번째 R이 요거부터 갈게요. R이 1이면 요놈이잖아. R이 1이면 요놈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A가 양수면 무한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이죠. 얘도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2이 아니니까 요걸로 가겠네요. 얘는 2분의 A고 얘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1 아니면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0하고 뭐하고 진동이 되겠네요. 네 번째 R이 1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의 N제곱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R분의 그래서 얘는 S는 1-R분의 A가 된다 이거죠. 흐름상 지금 여기 급수에서 두 번째 이 무한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급수입니다. 알겠어요? 무한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내용이 나올 거고 이 내용은 분명 나올 건데 뭐가 나오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이고 어떨 때 그러냐 R이 1보다 작을 때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급수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조건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가겠다 이거죠. 활용은
도형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겠다. 내용이 없네요. 자, 그래서 자, 급수의 성질 중에서 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가 등장했네요. 이론적으로 AN이 BN보다 크면 급수는 BN이 더 큽니다. 등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건 좀 조심해야 돼. 일반항은 크다 계속 가다 보면 두 개가 접할 수가 있는 거라고. 붙을 수가 있어. 근데 합이라는 것은 누적이잖아. A1이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큰 애들만 모아놓는 거야. 작은 애들만 모아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큰 애들이 더 크겠지. 그러겠지. 큰 놈들만 더하고 작은 놈만 더 했으니까. 알겠나요?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헷갈리니까 조심해라. 곱하면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하시면 일반이 아니면 가능성도 있다.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붙으면 실제로 계산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급수에서는 안 되는데 등비수열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렴 조건, 등비수열. 얘가 등비수열 0 나왔고 얘도 0은 나왔네요. 말은 안 되지만 0이면 다 0이야. 다 0. 더 나오지만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고요. 등비수열 합에 대한 계산 쭉 나왔고요. 나머지는 연산이고. 연산, 급수의 활용 뭐 쭉 나왔고. 자,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급수 문제는 도형이 더 많아요, 이제는. 앞쪽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앞쪽 문제에서는 분명 뭐가 나올 거냐면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한 급수에 대한 수렴에 대한 얘기는 리미트 AN 수렴을 하게 되면 리미트 AN 0이라는 이 문제 한 문제 나올 거고 다음 문제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한 문제가 나올 거고 무조건 나옵니다. 수열의 수렴 조건, 급수의 수렴 조건 이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도형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도형이 아닌 문제도 한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수열에 극한 급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그 다음에 삼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부분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 삼가함수 미분법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급수 파트가 한 양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문제 수로 따지면 4, 8, 30, 20 문제 5문제, 6문제 나온다는 소리야? 5문제, 6문제 중간고사만 생각한다면 학교에 따라서는 범위가 더 짧게 적어진 경우도 있어. 중간고사 급수에서 끝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급수에서 끝냈다는 소리는 급수를 절반 이상 내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 1학기 때 끝나는 학교가 있고 이제 1년 가는 학교가 있어요. 선생님은 일단은 중간고사에 그 포인트를 맞춰서 일단 다음에 진행할 거고 방학이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유형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네요. 보세요. 그러면 두 분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흔히 적어봐라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를 그것도 계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무한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잖아요. 무한 등비급수의 합에 대한 칸이야. 합이야. 합. 당연히 그럼 알파가 뭐보다? 0보다 작겠죠. 베타도 0보다 아니라 1보다 작겠죠. 절대값 1보다 작겠죠. 확인 작업 한번 해볼게요. 당연한 건데 뭡니까? 짝수 8분의 4 얼마? 4가 아닌가요? 2죠.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12 이래 된가요? 얘는 3, 4, 3점 얼마니까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일단은 안 쓰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거하고 우리는 수렴이니까 쪼개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는
1-알파분의 초항 알파 1-알파 둘째 식은 두 번째 식은 1-베타분의 초항 베타 일집하니까 통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사라지고 남는 것은 1-알파 1-베타 아까 그거로 표현되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뭐 여러 문제 나올 수 있죠? 다음 느낌이 이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시그마 AK하고 시그마 얘는 SN의 형태가 나온 거고 얘는 AN 플러스를 무한대까지 무한합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연결고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식도 전혀 다르고요. 그러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뭘 찾아라? AN을 찾아라 이 말이 되겠죠. AN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수열이야. 무슨 수열? 뭐 같아? 2차니까 등차 같은데 상수항 조심해야 돼요. 맞죠? 상수항 있으면 등차 수열 부르지 않고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수열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A1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 기억납니까? AN 구하는 방법 무시하고 구하면 된다겠죠? 무시하고 여기서 1이니까 2N 총 얼마입니까? 3인가요?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2부터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다가 AN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1은 빼놓고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하면 A1 곱하기 A2분의 1은 그대로 쓰는 거고 플러스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곱하기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SN을 구할 때 초항 빠지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 구하든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A1은 2고 A2는 3이니까 얘는 6분의 1 따로 계산해달라 이 말이고 얘를 계산하면 원식 정리하면 됩니까? 하나는 2n 플러스 1이고 하나는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랬죠? 2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부분분수니까 빼면 2분의 1이 남고요. 2분의 1 빠지고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플러스 시그마 한 번 더 쓰고 갈까요? 2분의 1에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인데 n이 2부터 집어넣어라. 2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남고 뒤에는 n 집어넣든 n 플러스 1 집어넣든 이렇게 남는데 그거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0이 돼서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6분의 1이 아니지 않아요. 6분의 1이 아니야? 2 오케이 n에다 이거 2 집어넣으면 5네요. 네. 5니까 10분의 1 고맙습니다. 10분의 1 요 계산이 잘못된 거야? 10분의 1에서 답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항상 초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느낌 가는 문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곱수에 대한 조건을 가지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렴 조건은 꼭 나옵니다. 어디 계산해 보십시오. 도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여기 나온 도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은. 여기 나온 도형은 어렵지 않고 뒤로 가야 좀씩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뭘 잘 보자? 또 이 구조가 기본 등비수열에 대한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닮은꼴을 잘 찾아야 돼요. 닮은꼴.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할 점. 닮은비를 찾는 연습은 당연한 문제고, 닮은비를 잘 찾아야 되는데 닮은비는 가장 쉬운 변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가장 쉬운 변. 내가 원하는 도형이 아니더라도 가장 쉬운 변을 가지고 닮은비를 구하자는 거고, 조심할 점은 딱 한 가지. 초항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초항부터 안 하고 두 번째 항부터 구해지는 거. 여기 있는 닮음은 너무 쉬우니까 투로 가서 조금 어렵게 보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 자, 문제는 안 읽어봤지만 호의 길이가 2호하고 첫 번째 호, 두 번째 호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호, 두 번째 호 보입니까? 첫 번째 호, 두 번째 호. 그러면 이 호를 갖고 있는 도형을 일단 그리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도형을 갖고 있는 도형을 그립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닮음이니까 대응변을 잘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변은 이 변하고 이 변이지만은 이 변, 이 변이 어려워. 하지만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닮았으니까 제일 쉬운 변을 찾고 하자는 거지. 제일 쉬운 변은 내가 보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이 제일 쉽게 보이네. 루트 2대 1이네요. 루트 2대 1. 1일 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쉽게 찾아라는 소리죠. 알겠죠? 첫 번째 도형을 다 그려보면, 두 번째 형을 다 그려보면 그 변 중에 제일 쉬운 변으로 닮은 변을 찾아라 이거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도형 그리고 첫 번째 도형 그렸습니다. 아닌데요? 첫 번째 이거 아닌데요? 첫 번째 이건데요? 이거 아니야. 닮은 도형 찾을 때는 얘가 틀이 되는 부분까지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도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도형이야. 두 번째 도형은 여기가 두 번째 도형이야. 저쪽은요, 대칭이니까 일단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중에 가장 쉽게 보이는 변이 대응변이야. 가장 쉽게 보이는 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 몇 가지 변이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제일 쉬운 변이 요 변하고 요 변일 수도 있고, 요 변하고 요 변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 뭐가 더 쉬울지는 좀 수를 적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아마 45도일 것 같고, 얘가 3등분이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정사각형이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x, 그럼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x. 맞나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거기 등선의 루트 2x인가요? 찾았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이 변하고 이 변이 대응변, 이 변하고 이 변이 대응변이 끝났죠. 그렇지? 만약에 따로 갔으면 요 변하고 요 변을 갔으면 아직 덜 끝났고요. 요 변하고 요 변을 갔으면 아직 덜 끝났죠. 요 변이 지금 1이고 얘가 x니까 아직 덜 끝났는데, 요 변하고 요 변은 나온 거죠. 3x 루트 2x니까 얘 닮은 비를 빨리 찾아야지 문제가 빨리 끝나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에 285번까지니까 그 다음 시간까지가 원래는 다 풀어오면 좋겠지만은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하고 끊고 성토가 되면
285에서 140문제 정도 된가요? 140문제? 앞쪽은 쉬우니까 45부터 앞쪽은 쉬우니까 50문제, 60문제. 60문제, 140문제나요? 60문제, 80문제까지 가겠습니다. 80번, 240번, 몇 번째 잡아? 82번. 곱수의 계산, 대응점까지 3문제.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숙제입니다. 오늘이 1월 3일. 도형이 많으니까요. 도형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아시겠죠? 됐어요? 다음 주는 질문 받고 그 다음 부분 몇 개 설명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요.